이 선생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역균형 선발을 수도권 대학 대상으로 1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했고, 선발할 때는 교과 성적 위주로 선발하도록 권고했는데요. 학생부 교과가 수시 정시에서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부에서 권고한 수능 위주 40% 이상을 조기에 달성한 대학들도 있는데, 보니까 대략 20개 정도 돼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16개 대학으로 명시했던 대학들도 보이네요. 이 대학들, 건대, 고려대, 동국대에서 쭉쭉 이제 가나다 수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저희 또 나중에 마지막에 보도자료 소개해드리면 그 위치에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40% 선발 비율 하면 저희가 전에 방송했던 것처럼 수시 미층원 이월되면 더 늘어나겠네요. 그쵸. 네. 작년에도 10,000명 이상 늘어났는데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그 사회통합전형도 재정지원과 연계해서 10% 이상을 의무한다고 발표했었는데, 이 사회통합전형, 정확하게는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라고 지칭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 저희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교육부가 법제화를 추진했고, 이제 입법예고까지 했었죠. 이거 관련해서 현행 특별전형에도 저희 기본사항에 고른기회 특별전형이라는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 2021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1개 이상 실시하도록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그 선발 비율은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고른기회 특별전형은 정원 내에 합쳐가지고 총 9가지 지원 자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보훈 대상자, 만학도,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관련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요. 그리고 지역인재, 농어촌, 특성화고 졸업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있고요.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서예오도 요 정도를 말할 수가 있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2021학년도부터 고른기회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 대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선발 비율이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원 내외를 합쳐가지고 53,546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에서 15.5%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거의 6,000명 가까이 증가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정원 내에서 많은 증가를 보인 게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역 균형 선발이랑은 또 다른 거거든요. 지방대 육성법에 따른 지역인재 전형을 말하고요. 2022학년도에 총 92개 교에서 2783명을 모집하고 있고 전체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4262명, 6%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원에 포함해가지고 고른기회, 지역인재 다 포함해가지고 좀 이렇게 계속 전년 대비해가지고 많이 상승한 것 같아요. 예전에 기조를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거 기회가 되면은 대학 관계자들 모셔가지고 이렇게 설정한 이유, 우리 추정이 맞는지 한번 다뤄보고 솔직하게 대학 입장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이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제 지역인재는 수도권 소재 대학은 실시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발표했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있는 지역균형이랑은 다른 전형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다들. 2022학년도 이제 학생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을 1학년 때부터 적용받았던 첫 세대들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공통과정이랑 선택 과목들 도입된 세대들인데, 그래서 수능 선택 과목들을 대학들이 어떻게 지정했는지 그 현황들 정말 궁금해할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고교 현장도 이제 교육과정을 이제 편성을 해야 되니까, 이 매해 연간교육 계획을 이제 편성할 때 올해 처음으로 대학들이 어떤 과목들을 지정했는지를 파악하면 이제 향후 앞으로도 계획 편하겠죠.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지정 현황들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전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 떠나서 일단 정원 내에서 수능 위주 전형 중에 일반 전형이라고 불리는 그런 범주로 일단은 국한을 했고요. 국어 영역에서는 딱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왜냐면 국어는 선택 과목을 별도로 지정한 대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전형에서 국어를 다 반영하는 수능 위주에서 다 반영하는 대학들은 전부 다 2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수학하고 탐구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미분기하를 선택하는 대학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탐구에서는 과탐만 선택한 대학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는데, 미분과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해서 응시를 해야 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입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55개의 대학 정도 있습니다. 55개 대학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기하, 확률 중에 어떤 것 중, 확통 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해도 상관없다라고 응답이라기보다 입력해주신 대학들이 177개 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떤 과에서 어떤 과목을 반영하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 미적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 대학이 55개라고 하면 55개 대학 중에 자연계열이나 공대, 의대 이런 쪽에서 어떤 것들을 반영하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55개 대학이 딱 보니까 네. 의예과랑 뭐 간호학과, 뭐 항해 예, 맞습니다. 네네네. 일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주로 이제 조금 소위 말하는 인기가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 그런 학과들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조금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과학 탐구만 적용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도 역시 61개교 이렇게 보이는데 이 61개교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의대나 치대나 약대 아니면은 뭐 좀 더 나가면 수학교육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뭔가 좀 더 이과 집중적인, 이과라는 표현이 좀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 그런 쪽으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뭐 사회탐구나 과학 어느 것 중에 상관없다라고 하는 저희가 입력을 해주신 대학이 92개, 그리고 사과직 어떤 것들을 선택하더라도 우리는 다 받아주겠다 이렇게 한 대학들이 107개교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게 각각 그 파트별로 한 개의 대학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중복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4년제 대학이 종합대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문 계열도 있을 거고 자연 계열도 있을 테니까 당연히 대학별로는 중복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학과가 이것만 뽑는다더라 이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선택 기준에 따라서 잘 모집 요강 확인하시고 저희 보도자료도 확인해 보시면 대학별 학과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지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게 그 보도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첨부자료가 딸려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첨부자료를 열어보시면 대학별로 이제 미적분 기하만 선택한 대학들의 학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집장애가 나와 있고 과학탐구만 적용하는 대학들의 학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추정하는 대로 뭐 의예과나 맞습니다. 네. 간호학과, 뭐 의치한, 뭐 그리고 이제 약학대학이 들어왔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추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직접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정리 되게 깔끔하게 아주 감사합니다. 잘 네. 네. 지금 여기가 연관이 좀 된 게 방금 이제 이런 그 미적분 기하나 과탐에 지정한 모집단위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이제 약학대학. 네. 그죠.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을 신입학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신입학을 선발하는 대학들, 뭐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또 모집 인원 대략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 뭐 학부모님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약학대학은 신입학으로는 일단 총 31개 대학이 선발하는 걸로 조사됐고요. 전체 1,578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약대는 신입학과 편입학을 나눠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약대가 있는 모든 대학이 신입학으로 선발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신입학으로 선발하는 대학만 선정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좋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어디서 찾아볼 수 있죠? 이런 정리된 자료들 이제 학생 학부모가 직접 보고 그 다음에 대학별로 찾아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저희 대기업 기관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보도자료 보시면 2022학년도 시행계획 보도자료라는 명칭으로 나가게 될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홈페이지에 대학 소식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